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 지도부를 만나 한미 동맹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내일 새벽 열릴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등이 추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공동 성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하원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는데 코로나19 대응과 북한 문제 공조는 물론 영내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Security in terms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bout how we can work together on the climate issue and our cooperation to fight the pandemic.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인 백신과 대북 정책 외에 3가지 추가 의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성명에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이후 4차례 개정됐는데 두 정상이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밖에 한미 원전 협력도 협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양국이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밝힌 탈원전 기조와는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청와대는 국가별로 경제력, 에너지 상황이 다르고 특히 개도국에 대한 원전 기술 지원은 한미 양국 관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 뒤 내일 새벽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역사적인 첫 대면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SK이노베이션과 미국 포드사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미국에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주관한 2차 반도체 회의에는 삼성전자가 또 참석했는데 미국 내 투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미국 2위 완성차 업체 포드가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오는 2024년부터 6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셀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SK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을 들여서 배터리 1, 2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일대에 3, 4 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 GM에 이어 이른바 한미 간 배터리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 중국 견제라는 한미 공통의 목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반도체와 히토류 그리고 의약품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선언한 4대 품목 중 하나입니다. China's number one. Can't let that be sustained. The future is going to be determined by the best minds in the world, by those who break through new barriers.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반도체 공급 부족 대응 회의 결과도 관심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가 주관한 이번 2차 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세제 혜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번 방미 기간 이걸 확정해서 발표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And those will all be a part of this bilateral conversation and meeting tomorrow.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을 내세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급한 건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PC방과 노래 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수도권의 경우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계속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이 충분해 현 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일상 곳곳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외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건 우려할 만한 변수입니다. 중대본은 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변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리고 충청의 청주 또 경북에도 경주, 상주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 지난 11일 0시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건수는 808건으로 영국 705건, 남아공 93건, 브라질 10건입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방역 당국은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PC방과 노래 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점검 대상업소를 기존 최대 6개에서 10개소로 늘리고 점검 횟수도 주 2, 3회로 확대합니다. PC방의 경우 이용자들이 2시간 이내로 머물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노래 연습장에선 모든 출입자는 수기가 아닌 QR코드 인증 등을 통해서만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 백신 물량이 부족해 중단됐던 75세 이상 접종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내일부터 75세 이상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다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지난달 말까지 1차 접종한 고령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오늘 대부분 마무리된다며 내일부터 다시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이 해적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은 해적들의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6시 반,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 반, 서아프리카 가나 테마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해상에서 우리 국민 1명이 피랍됐다고 밝혔습니다. 피랍된 한국인은 가나와 중국 합작회사 소유의 참치잡이 어선 아틀란틱 프린세스호의 선장입니다. 이 선박에는 모두 30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중국인 3명과 러시아인 1명 등 모두 5명이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매체는 해적 8명이 탄 고속정이 접근해 총을 쏜 후 어선에 올라탔고 배가 남쪽으로 더 이동한 후 선원 5명을 납치해갔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현지 공관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 관계기관과 가나, 나이지리아 등 현지 당국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원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선원들이 납치된 중국과 러시아 외교당국과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앞바다는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이 지역을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하고 조업 자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선원 피랍 사건은 3건으로 선원들이 모두 풀려나기까지 길게는 50일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정부가 LH 사태 이후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16명을 구속하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에게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LH 사태 이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달.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경찰과 관계기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수사 결과
2,40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은 더 빠른 진행과 단호한 성과를 원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처벌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김 총리는 국민들의 요구는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팀에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 대출과 불법 탈세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공직자 투기 행위에 더해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 행위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다음 달 첫 주 다시 열리는 점검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경과와 성과를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장 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정인이가 학대당한 것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 씨도 항소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나 돌봄 도우미 같은 가사 근로자도 유급 휴일과 연차 등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는데요. 강병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국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여야 사이에 쟁점이 없는 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가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가사 근로자법이 통과됐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 근로자는 앞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 유급휴일 등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CCTV 원본을 볼 수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전에는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도 확인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 대상을 일반 대학원생까지 넓히는 학자금 상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그 밖에 성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주식시장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선출 등 의견 차이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살펴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 비율이 높고 영국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 경향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서 오늘 0시까지 양성으로 판정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4명입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161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3명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28명, 성남과 부천 16명, 광주 13명, 용인 12명, 고양 8명이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의 확진자 추가 현황을 보면 남양주 다산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19일 교직원이 확진된 뒤 추가로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3명이 됐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시 육류 가공업체에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62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 선교센터와 안산시 교회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도 각각 1명과 4명 늘어나는 등 교회발 감염세도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2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동부 지역 6개 시군의 외국인 확진자와 사업장 집단 감염 비율이 높고 영국 변이주 확산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출근을 삼가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정확하게 안내하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대구에서는 유흥업소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확산세입니다. 특히 구미와 울산의 확진자 일행이 대구 지역의 유흥업소를 여러 곳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북구의 한 유흥업소. 지난 12일 구미와 울산 지역 확진자 일행이 이곳을 다녀간 뒤 이곳을 포함해 대구 지역 유흥업소 4곳에서 종사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6명에 이어 오늘 0시 기준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0시 이후에도 37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만 56명에 이릅니다. 특히 구미 울산 확진자가 최근 한 달간 대구 지역 유흥업소 여러 곳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울산에서 확산 중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 3,300여 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종사자 진단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유흥업소들 간의 상호 간에 종사자들이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들 대구시의 현재 유흥주점 관련되는 확산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해서 이슬람 사원과 관련한 산발적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달성군 이슬람 사원 관련 확진자는 2명 더 늘어 추가 확진자는 모두 43명. 경북에서도 경산 이슬람 기도원에서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3명이 됐습니다. 라마단 행사 참가자들을 살펴보면 우즈벡 쪽에 어떤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19명, 경북 11명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간호사와 119 구급대원 등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개인별로 백신 효과에 차이는 있어도 현재로서는 백신이 최선이라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A씨.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급차 안에 동승한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확진된 이후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2명도 감염됐습니다. 맞는다고 해서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맞았는데도 걱정되죠. 광주에서는 백신 2차 접종을 앞둔 선별진료소 간호사와 경찰관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백신 1차 접종을 받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광주에서만 모두 14명.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도 확진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1차 접종 뒤에도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백신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항체 형성 여부와 시기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2차 접종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차만 맞아도 항체가 생길 수도 있고요. 2차를 맞고 2주 후가 지나도 항체를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집단 면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백신 2차 접종을 마치면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추가 우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은 양측 간 무력 충돌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 어제 저녁 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상호 간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이집트의 중재안을 이스라엘이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미 휴전 중재안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정에 따라 양측은 오늘부터 휴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 10일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와 이슬람 성지 알-아크사 사원 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하마스는 로켓 공격에 나섰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건물 45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가자 지구에서는 230여 명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12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60여 명은 어린이입니다. 가자 지구의 피난민 수도 5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If there is a hell on earth, it is the lives of children in Gaza today. 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는 유대계와 아랍계 주민 간 충돌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UN 등 국제사회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고 미 의회에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이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촉구를 수용하며 휴전은 이루어졌지만 일부 주민은 여전히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병을 앓고 난 어르신들은 퇴원 후에도 몸이 다 회복되지 못해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빈집을 활용해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임시 돌봄주택이 마련됐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한 77살 김경애 씨. 아직 걷기에는 불편한데 자녀들과 떨어져 있어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간다 하면 밥도 또 해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시장에 가서 또 사와야 무엇을 해먹잖아요. 퇴원한 어르신들을 위한 임시 돌봄주택입니다. 벽면을 따라 손잡이가 있고 전동 침대도 갖췄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돌봄활동가가 머물며 건강을 확인하고 병원 진료에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식사나 목욕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던 영구임대 아파트 3곳을 고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퇴원한 어르신들이 집으로 바로 가게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재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재입원도 예방을 하고 어르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내 집 같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이용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어머니 몸만 챙기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져서가 나가시는 거. 어르신 돌봄주택이 골칫거리 빈집을 활용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전북 전주시에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삼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생활폐수 등이 넘쳐났던 이곳에 이제는 하나둘 멸종위기종이 찾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맹꽁아 잘가 가서 잘 살아. 맹꽁이 200여 마리가 고사리 손을 떠나 힘찬 뜀박질을 시작합니다. 보금자리가 그리웠는지 울음소리로 반가움을 드러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각종 쓰레기가 묻혀있던 곳이지만 맹꽁이 서식을 확인한 전주시가 생태습지를 조성한 이후 예전 보금자리로 되돌려보낸 겁니다. 매립지 부분에 공원을 좀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맹꽁이가 이제 거기 서식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그 당시 다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된 겁니다. 지난 2013년 전주시는 악취와 온갖 생활 쓰레기로 뒤덮여 있던 삼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반딧불이와 수달 등 희귀 멸종 위기종 서식을 확인하면서 생태계 복원에 힘써왔습니다. 결국 자연성을 회복했고 반딧불이와 수달 서식지 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하천 둔치에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맹꽁이 집단 서식을 확인해 5달 만에 둥지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 공간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또 환경단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고유 어종을 비롯해 250여 종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의 서식이 확인된 전주 삼천. 도심 생태하천이 소중한 생명들의 안정적인 서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린 고등학생 2명에게 장기 8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평소 권투를 배웠고 싸움에 능해 또래들보다 우위에 있었다며 피해자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고 생명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17살 동급생을 2시간 40분가량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4.8로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4월 첫째 주 96.1로 올해 처음 기준선 아래를 기록한 뒤 한 주 만에 반등해 6주 연속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한 후 양시장 모두 약세로 전환하며 약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코스닥은 96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86포인트 하락한 3,156.42에 코스닥은 5.5포인트 내린 965.6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과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세가 더해지며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약세를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5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했고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사자에 8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카카오는 해외 수주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내린 1,12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은 여전히 흐린 가운데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머물러 있어서 아직까지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와 전북 동부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영남 지역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기온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25도를 웃돌겠고 영남 지역은 30도 가까이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곳에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볕을 가려줄 구름이 많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월요일 비 예보가 나와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